안녕하세요. 주식 다마고치 모쿠시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나름 공부 마지막 거의 막판에 거의 멘붕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할 뻔 하게까지 한 적정 주가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정말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너무 고민이 돼서, 그리고 너무 많은 의문이 떠올라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요. 그리고 정말 주식 투자를, 이거 괜히 이렇게 머리 복잡해서 할 필요 있나. 진짜 포기할 뻔까지 했어요. 여튼 저는 그랬고요.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가격과 가치의 어떤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결국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가치 투자가는, 제가 생각한 가치 투자는 쌀 때 사서, 비쌀 때 팔아라. 결국은 이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, 이제 주식 책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요. 이게 또 맞다고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이 명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,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. 그럼 과연 쌀 때가 얼마이고 비쌀 때가 얼마인지,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자,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, 그럼 쌀 때 가격과 비쌀 때 가격 두 가지를 알아야 될까요? 그럴 수도 있는데, 그건 아니죠. 그 얘기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적정 주가, 그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가면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싼게 되는 것이고,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면 그건 비싸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정 주가를 자기가 산출하고 갖고 있어야 그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고요. 어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적정 주가를 내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게 가장 주식 투자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어떤 그 투자의 기술적인 면에서 거의 전부 다가 아닐까. 물론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추렸던,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산식이 나오는데, 추려진 부분이 세 가지 산식으로 이제 좁혀지더라고요.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, 세 가지로 이제 추려봤습니다. 자, 1번은 그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데서 제시한 어떤 그 기업의 가치, 이게 기업의 가치가 곧 적정 주가죠.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산식이죠. 기술을 해놓은 건데요.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요소, 재산적 요소와 사업 가치의 요소를 더해서 기업의 가치를 낸다. 이런 개념이고요. 재산의 가치는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산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개념만 말씀드리면,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,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고, 사업적 가치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이제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냐, 얘가 100원을 버냐 1000원을 버냐, 어떤 그런 기업의 퍼포먼스를 저희 평가하는 부분인데요.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요. A라는 모쿠슈라라는 사람이 있으면, 이 사람은 재산이 50억이 있고,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매달 100만원씩을 벌 수 있다. 그리고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은 지금 가진 건 쥐뿔도 없고 한 돈 1000만원 있는데 주머니에, 이 사람은 매달 월급으로 1억을 받는 사람이다. 둘 중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될까?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시겠죠. 여튼 이 두 가지 요소로 크게 기업을 평가하는 산식인데요. 근데 이 산식에는 문제가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뭐냐면, 재산의 가치는 그렇다 치더라도, 일단 사업의 가치를 논할 때,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이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자, 여기 그러니까
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인데, 제가 밑에다 코멘트를 이렇게 책 읽으면서 생각났던 부분을 했는데, 만약에 영업이익을 단순히 10억이라고 치면, 예, 뭐 A 회사나 B 회사든 10억을 그냥 똑같이 버니까 똑같은 가치의 회사에 똑같은 가치를 주어야 되느냐? 예, 그건 아니겠죠.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는 저기 뭐냐 100억으로 100억으로 자산을 형성해서 이게 회사를 만들어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, 어떤 회사는 그의 반 50억으로 회사를 꾸려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는 건데, 그렇다면 이 A 회사와 B 회사의 가치가 같냐?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. 어떤 사람은 더 조그만 사업 자금으로 자기 2배나 되는 사업 자금을 투입한 사람하고 수익이 똑같아요. 그러면 그건 사업의 가치가 그냥 상식적으로 2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산식은 그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이 산식의 가장 큰 오류라고 봤고요. 그 다음 문제가 10배를 곱한다. 영업이익의 사업가치를. 이게 딱 10배라고 고정시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할 수는 있는데, 이게 이 책에서 이 영업이익의 10배를 곱해라.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설득력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? 근거도 없고 좀 그런 게 부족해 보였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이 산식은 그냥 제가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식은요. 이거 어느 책에서 나왔더라? 그 재무제표 모르면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. 그 저자가 쓴 책에서 나온 부분인데요. 일단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좋았어요.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, 문제는 이 부분이었어요. 이 부분. 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, 여기 보시면 도학이잖아요. 이게 이 산식도 그 회사의 사업가치, 수익력 도학이 결국은 재산가치를 본다는 건데, 왜 이게 문제가 있냐고 저는 봤냐면, 그 전 산식에서 재산가치를 볼 때는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재산가치를 봤는데,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었던 게,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물론 100%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 높은 확률로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통 유동자산이라고 하거든요. 물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이 부분은 재산가치를 판단할 때 자기자본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. 그러니까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한다.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100만원의 사업 자금을 꺼내서 그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면, 뭐 예를 들어서 그 100만원으로 뭐 기름 튀기는 그 기계도 사고 뭐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. 자산을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과연 그 100만원이 그 기계나 그런 제가 취득했던 그 가격들이 온전히 현금으로 숫자상의 가치인 100만원의 가치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? 이미 변질됐죠. 100만원이 100만원이 이미 다른 자산으로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, 이걸 그냥 단순 금액상 자기 자본을 더해주는 거는 굉장히 그 주식 그 기업 가치를 먹일 때 고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. 그래서 이 산식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가 아니고, 요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. 좀 고평가될 수 있다, 기업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채택했던 산식인데요.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버피 코인을 탔습니다. 네, 그 워런 버핏처럼 적정주가 구하는 법에 나오는 그 산식인데요. 이 산식 같은 경우는 뭐 미래 현금 가치를 미래 현금 그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, 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기법을 쓰는데요. 이제 그 DCF라는 그 현금 흐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리고
여기 산식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산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그 자산의 규모에서 대비 이익률을 평가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이 산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감안을 해주고 있고요, 이미. 그리고 재산 이제 너무 뭐 재산 어떤 그 자본금이나 그 자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고평가될 가능성도 두 번째 산식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고,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통해서 이 산식을 일단 쓰기로 저는 결정을 했고요. 하지만 이 산식도 분명 단점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건데요. 자, 여기를 보시면, 자, 이 산식에 일단 예시로 제가 숫자를 대입을 해봤어요. 자, 자기 자본 100만원으로 10% 수익을 올리고, 그 다음에 미래 현금 가치를 5%를 할인하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2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보면, 자, 자기 자본 100만원에 똑같이, 그 다음에 수익을 1% 조정했습니다.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수익을 10%, 수익력을 1%를 조정했고, 그 다음에 할인 가치는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값이 10%가 차이가 나버려요. 이 어떤 이 인수들 중에 단 1%만을 조정했는데 그 결과값이 10%가 조정이 돼버려요. 자, 여기서 보면 뭐 200에서 뭐 180 된 거면 그게 그거 아니야?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거를 이제 배율로 프로테이지로 따지자고 하면 10%고요. 이 10%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수익률을 과연 얼마나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15% 정도의 수익률만 돼도 되게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10%가 조정이 된다. 이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? 그거는 이제 숙제고, 저는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기는 했는데, 물론 숙제죠. 그리고 이 식 또한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, 그리고 제가 완벽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. 자, 그럼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, 아직도 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숙제를 다 풀지도 못했는데 주식 투자를 할 거냐? 예, 할 겁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, 좋은 계획에 적은 완벽해지려는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적정 주가를 내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과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을 쓰고 있고요.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흠결이 정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않은 한은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 있지 않는 한은 일단은 좀 부족하고 약간은 허점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또 그래야 일단 시작해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차피 정답도 없는 건데 그걸로 계속 고민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세 번째 산식을 이용해서 일단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뭐 세 번째 산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산식에 인수에서 1%만 조정이 돼도 결과값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든지, 저도 아직 저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 ROE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, 왜 자기 자본에서 배율을 시켜야 되는지, 저는 자기 자산과 ROA로 그거를 산식을 산출해야 맞지 않냐는 아직도 의문이 있지만, 일단은 책에 나온 대로 해보기로 했고요.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전 초보잖아요. 그리고
물론 뭐 다수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, 일단은, 저보다는,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 의문점과, 나름대로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은, 세 번째 산식을 이용해서,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든 도구는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저에겐 돼 있다고 보고요. 이제 실제 이제 원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만들고 그 원칙과 프로세서에 근간해서 기업의 가치를 책정하고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